안녕하세요. 사카라티오입니다. 제가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승무패 9번 경기인 1위 울산과 4위 포항의 동해안 더비입니다. 우선 홈팀 울산은 수원과의 홈경기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원의 강한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득점에 실패하며 승점 1점에 만족해야만 했던 경기였습니다. 한편 포항은 홈에서 광주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핵심 선수들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던 경기였으며 좀처럼 홈 경기력이 나아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양팀 모두 핵심 선수들의 공백이 있습니다. 울산은 오른쪽 풀백 김태환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합니다. 그 자리는 설영우 선수가 뛸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한편 포항은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팔라시오스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는 가운데 권한규와 이광혁 선수 또한 부상 정도에 따라 경기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8승 5무 2패로 울산이 매우 앞서고 있습니다. 포항이 울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6년 전의 일이네요. 지금부터 저희 서커라티오에서 개발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룹 분석은 승점과 골 득실, 기대 득점 등의 승부에 연관이 있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경기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유사한 경기에서 어떤 승률을 기록했었는지를 분석에 참고하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K리그에서는 A부터 E까지 5가지 그룹으로 분류되며 예를 들어 홈팀은 그룹 A에 속할 때 매우 우세한 전력을, 원정팀은 매우 열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그룹 C에 속하며 양 팀의 전력이 대등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그룹 C에 속한 양 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울산은 성남과 상주에게 승리하였습니다. 한편 포항은 대구와 무승부를 기록하고 전북에게 패배하였네요. 포항이 원정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핵심 선수들의 징계와 부상으로 인해 승리까지 노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 분석할 경기는 10번 경기인 8위 서울과 3위 상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서울은 강원을 홈에서 잡으며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감독 교체 후 전술 변화로 인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편 원정팀 상주는 홈에서 부산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하며 오랜만에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정에서는 패배는 없지만 경기력이 부진하여 무승부를 많이 기록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부상으로 결장 중인 윤영선, 오스마르, 한찬희 선수 모두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귀 전에 준비하는 기성용 또한 이번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5승 2무 2패로 홈팀 서울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록은 막상막하로 보이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D에 속하며 원정팀 상주의 전력이 약간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서울은 이전 전패를 기록 중입니다. 한편 상주는 수원에게 승리하고 부산과는 무승부를 거두었네요. 서울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서울이 상주에게 승리하며 3연승을 기록하는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주의 원정 경기력에도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1번 경기인 11위 수원과 2위 전북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수원은 지난 라운드 울산과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수비를 보이며 굉장히 적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정팀 전북은 대구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며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의 상황이 좋지 않긴 했지만 약점을 잘 공략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구바로우 콤비의 합류 이후로는 리그 내에 대적할 상대가 없어 보이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원은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된 박상혁 선수의 출전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중원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전북은 최근 부상으로 결장하던 쿠니모토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2승 3무 6패로 원정팀 전북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최근 전적을 유심히 보면 전북이 대승을 거두거나 무승부를 기록하였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2에 속하며 원정팀 전북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룹 2에서의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면 수원은 아직 기록이 없으며 전북은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지만 양팀 모두 최근 분위기가 시즌 초반과는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수원이 최근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승점을 가져오고 있긴 하지만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는 전북에게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원정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13번 경기인 5위 대구와 12위 인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대구는 전북과의 홈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결장 선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는 선전하는 모습이었지만 승점을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원정팀 인천은 성남에게 홈에서 패배하며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한동안 강팀들을 상대로 3연무를 거두며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비슷한 전력의 팀들에게는 모두 패배하며 반등에 실패한 상황이네요. 분석에 앞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대구는 여전히 결장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확실히 세징야의 공백은 메우기 쉽지 않아 보이며 이번 경기에 교체 명단에라도 이름을 올려야 대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인천 또한 김호남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있어 공격진에 타격이 있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홈팀 기준 4승 2무 3패로 대구가 조금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A에 속하며 홈팀 대구의 전력이 매우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대구는 강원에게 승리하였습니다. 한편 인천은 1무 4패를 기록 중이네요. 인천이 강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구의 강력한 홈 화력을 막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토요일까지 세징야의 부상 소식이 새로 업데이트 되길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우선은 홈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14번 경기인 10위 광주와 7위 강원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광주는 포항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전 승리의 분위기를 이어가며 경기력 면에서도 만족할 만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한편 강원은 지난 라운드 서울에게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4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강원 쪽에만 부상으로 인한 타격이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영 선수가 결정한 지난 경기 중원에 큰 문제가 있었던 강원이기에 이번 경기에 복귀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도 퇴장 징계로 지난 경기 결장한 신세계 선수가 복귀한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2승 3무로 광주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오래된 기록이라는 것도 염두해야겠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B에 속하며 홈팀 광주의 전력이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 기록을 보시면 광주는 아직 이번 시즌 기록이 없습니다. 강원은 지난 라운드 서울에게 패배한 기록이 있네요. 상승세인 광주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지만 믿음이 크게 가지는 않기 때문에 무승부도 함께 생각해야 할 경기로 보입니다.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를 추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32회차 K리그 5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J리그 9경기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다른 리그의 분석 결과, 추천 경기 정보는 사커라티오.com에서 확인해주세요.